네, 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집단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같이 다들 수고를 한 덕분에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예, IFS 치료가 이게 트라우마 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트라우마 치료가 아니고 일반 상담 뭐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네. 것 같은데 왜뭐 트라우마 치료라고 하는지 저는 잘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고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트라우마 치료라는 게 와닿지 않는다. 일반 치료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쪽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저는 뭐 일상 상담에서 트라우마든 트라우마가 아니든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고 적용하고 있는데 네. 트라우마에만 적용해야 되나? 뭐 음. 이런 건가? 이런 거죠. 네. 뭔가 트라우마에만 적용을 해야 되나 일상 상담하고 비슷하다. 예. 네. 일반 상담에서 적용해도 뭐 무난하고 그다지 뭐 그리고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왜 트라우마 치료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일반 상담 기법이라고 하는 것과 트라우마 치료라고 왜 꼭 부를까?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이스룸에 있으신 분들은? 그걸 유 선생님한테 조금 더 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트라우마 치료라고 하면 어떤 것이 트라우마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유 선생님? 트라우마 치료라고 하면 뭐 자기가 뭐 내담자가 트라우마다. 얘가 그냥 되게 아주 어,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조금 심각하게 이렇게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할까요? 저도 그렇게 질문하니까 딱히 뭐 트라우마하고 일반 상담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조금은 헷갈리기는 헷갈리는데요. 그냥 뭐라고 할까 뭐 조금 음, 지금 현재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이렇게 좀 증상이 심각하면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우면서 네. 음, 또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공포 상황에 많이 노출된 그런 내담자, 음. 뭐 대략 뭐 이렇게 어, 그냥 이렇게 뭐 두서없이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유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트라우마 전문가는 아니고 IFS를 전문가이고요. 네. 혹시 지금 보이스룸에 들어와 보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지금 유 선생님 말씀하신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경험을 해 보시면서 IFS 치료랑 트라우마라는 게 이런 걸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신 분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저도 유 선생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IFS 치료를 반드시 트라우마 치료라고 부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게 최근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트라우마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더 깊게 뿌리박혀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게 잘 떨쳐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점점 인식하게 되면서 더 깊게 그런 내면에 있는 것들을 치료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어떤 다른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다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내면에 깊숙이 있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생긴 걸까? 그리고 어째서 그렇게 다시 작은 일에도 건드려지게 되는 걸까? 그런 걸 연구하게 되면서 그런 트라우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 선생님이 스피커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스피커 요청하셨나요? 전 선생님. 네, 아니셨나요? 잘못 누르셨나 봅니다. 사실 그 트라우마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미국에서는 1960 년대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월남전에서 그냥 겪었던 일이 종결되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거에서 그냥 넘어갔겠지.' 했던 것이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미국으로 실제로 돌아와서는 미국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약을 복용한다든지 또는 사건 사고를 만든다든지 가정 폭력 문제를 만든다든지 근데 그런 이면에 뭐가 있을까라는 걸 연구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월남전에서 있었던 폭격, 살인 사람들을 죽였던 장면들 그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계속 삶에도 내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알아내게 되면서 이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그때서부터 생겨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트라우마라는 건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깊숙이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작은 비슷한 어떤 상황에도 촉발돼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트라우마를 어 쉽게 말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그런 월남전 사건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건 빅 T 아주 큰 트라우마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사소한 어떤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스몰 T죠.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졌다,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뭐 그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모두 자잘하게 내면 안에 그런 트라우마라는 걸 남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트라우마 치료로서 IFS 치료를 가장 널리 알리게 된 게 어 지금 베셀 반데 코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생님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네. 베셀 반데 코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정신과 의사가 Body Keeps the Score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말로는 몸은 기억한다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고요. 그 책에서 나중에 이제 전 알았지만 그 베셀 반델코크의 몸은 기억한다가 직접 쓴 게 아니라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쓴 게 아니라 대필 작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겨서 대필 작가가 고스트라이터라고 하는 대필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고 베셀 반델코크는 그냥 자기 이름만 얹었다라고 얘기를 나중에서야 들었습니다. 근데 그전까지만 해도 '와 정말 잘 썼다. 어떻게 이렇게 유려하고 심금을 울리는 글을 썼지?'라는 감탄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서 보면 트라우마라는 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게 어떻게 삶에서 다시 드러나게 되고 이 트라우마라는 게 뭐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뤄나갈 건가, 어떤 치료 기법이 있는 건가라는 걸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초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베셀 반데르 코크는 그런 트라우마 치료 계열의 거장으로 그전에도 유명했지만 거장으로 인정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등장하는 모든 치료 기법들이 더 각광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책에 많은 부분이 IFS 치료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아 이 트라우마라는 게 IFS 치료라는 게 굉장히
영향이 효과가 좋은 치료구나 라는 것을 일반 대중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서 더 인기를 얻게 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트라우마라는 거를 심리치료 이론에서 어떤 과학적인 이론의 근거로서 얘기를 하게 된 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중에 다미주 신경 이론이라는 것, 그리고 신경 생리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겨나는지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론을 만들게 되면서 점점 더 IFS 치료 이론이 인기를 얻게 됐는데요. 다미주 신경 이론이나 신경 생리학적인 이론에서 봤을 때 이게 이런 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건 사고처럼 경험한 것들이 단기 기억 수준에 있을 때는 다루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상처가 있을 때 트라우마가 생긴 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전에 단기 기억 수준에서 빨리 작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트라우마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트라우마로 넘어가기 전에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장기 기억 수준으로 넘어가고 나면 이미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수준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는 있는 걸 잘 몰라요. 그게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다가 그게 건드려지는 어떤 트리거되는 촉발 지점, 예를 들자면 세월호 사건이 생겨서 그걸 TV로 생중계를 하는 걸 봤다. 그런 어떤 촉발하는 지점이 됐을 때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을 건드려서 그게 떠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루기가 훨씬 더 어렵고요. 그래서 IFS 치료에서는 어쩌면 IFS 치료 이론을 트라우마 치료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런 장기 기억을 흔들어서 깨우고 단기 기억으로 나오게 해서 그 단기 기억 수준에서 이걸 작업 기억으로 넘겨서 작업 기억에서 다시 그걸 작업을 해서 단기 기억으로 넘기고 다시 장기 기억으로 넘기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걸 어 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메모리 레콘실리데이션, 그러니까 기억의 재공고화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억의 재공고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단계, 장기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흔들어 깨워서 장기 기억에서 단기 기억에서 그다음에는 작업 기억으로 넘기도록 하는 그런 불러오도록 하는 과정. 그러고 난 다음에 단기 기억에서 그거를 처리하는 것을 목격하도록 하는 과정. 이걸 IFS 치료에서 이론에서는 목격하기니 또는 짚 내려놓기니 여러 가지 과정을 특히 추방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트라우마 치료 이론에서 말하는 그 메모리 레콘실리데이션, 기억의 재공고화 과정에 일부가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 치료로 요건이 성립된다라고 더 말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경 선생님 지금 들으시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셨을까요? 유 선생님? 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방자 치료 과정이 목격하기 집 내려놓기 그 과정이 이제 기억의 재공고화 과정 그거 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설명하니까 네. 지금 IFS 치료 과정이 왜 이렇게 트라우마 치료에 유효하고 그게 많이 이렇게 인용되는 거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자다 일어나서 머리가 잘 안 돌아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트라우마 치료 이론의 근간이 되는 다미주 신경 이론이나 신경 생리학 이론, 또 지금 말씀드린 기억의 재공고화를 얘기했던 브루스 에커의 이론들에 많이 부합하는 면이 있다라고 리처드 슈얼츠는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연구들도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유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나 저도 마찬가지 의견인 게 트라우마가 뭐 별건가요? 어릴 때 애착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복합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그거 말고 뭐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거나 시험 떨어지거나 또는 뭐 저같이 아이하고 못 만나고 있거나 이런 것들도 다 살면서 얼마든지 마음의 상처이고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가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IFS를 그냥 심리치료 이론이다. 그렇게 보셔도 좋고요. 뭐 트라우마 치료 이론들이 S니 SP니 하코미, EMDR, ADP 뭐 각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냥 일반 심리치료 이론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할 것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학문적으로는 그런 배경이 있고 그래서 IFS 치료에서도 다미주 신경 이론과 접목해서 이걸 더 이해하고 설명하라는 시도들이 계속 있기도 합니다. 자,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더 지금 참석하신 분들 의견도 듣고 오늘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할까요? 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지금 보이스룸이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거의 1시간 가까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게 너무 강의처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양할까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보이스룸을 처음에 했을 때는 궁금한 걸 물어보고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런 목적이었는데 점점 이게 저 혼자 떠드는 시간이 되고 있기도 하고 질문할 게 저번 시간에 그 무소속의 진까지 얘기하고 났을 때는 '더 이상 질문하실 게 없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앞으로는 그냥 강의 같은 걸 하는 식으로 조금 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뭐, 많이 알고 계신 것을 이렇게 IFS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는 상당히 예, 네. 이렇게 무상으로 막 이렇게 좋은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여가지고 아주 네.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 혼자 이제 떠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정해서 그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북스터디처럼.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책을 한 권 정해서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되 들어오는 사람은 책을 읽고 선착순으로 뭐 10 명을 받는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쪼끔 까다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그 시간에 그냥 들어와 가지고 뭔가 어 '내가 참여한다는 게 좀 없지 않으실까.' 해서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하도록 더 유도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주제를 그때그때 매번 잡기보다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책은 챕터가 20 챕터거든요. 그래서 20 챕터 강의를 그냥 꾸준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전 선생님이 지금 손가락 따봉을 알려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사실 한 사람이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고 IFS를 이해하기에는 IFS가 굉장히 깊은 이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뭔가 들으시고 이해하시기보다는 내가 찾아보고 고민하고 내가 거기에서 적용해 보고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뭔가 수동적으로 듣고 따라가는 것만 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워크숍이나 트레이닝이나 그런 거 듣지 않고 그냥 IFS 책을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유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저기
그 레벨 1을 참여했더랬거든요. 레벨 1 졸업자신가요? 예, 예. 어머나,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들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 들을 게 많습니다. 겸손하신 말씀이시네요. 몇 년도에 하셨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사정이 예. 있어서 한국의 IFS 치료에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참석하시고 졸업하신지 전혀 모르고 있고요. 사이콜로지 코리아 쪽하고 약간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서티피케이션 받은 후에 한국에서 워크숍을 개설을 해서 사이콜로지 코리아 쪽에서 일종의 파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서 아예 연락도 못 받고 PA나 참여를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경 선생님 졸업하신 분도 이신 것도 전혀 몰랐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그렇다면 제 마음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듣는 것만으로는 발전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 선생님? 지금 다른 분들도 책을 한 권 정해가지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물론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이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20 챕터를 꾸준히 그냥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 어떻게 하면 쪼끔 더 선생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할까 그걸 좀 고민을 해서 보이스룸 방향을 그러면 전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이스룸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줌으로 날짜를 정해서 그때그때 강의를 요번 주에는 1 챕터를 한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와라. 그리고 선착순으로 몇 명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참여비를 일정이라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아예 책임감을 부여를 하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게 네. 전 선생님 지금 따봉을 또 날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하나는 어 지금 보이스룸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 여기 어 저희가 오픈 채팅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방으로 하다 보니까 기록이 남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때그때 물어보시고 질문하신 것들이 전혀 기록이 보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신 분은 전혀 보지를 못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그 이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선생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못 들을 경우에는 그냥 그 다음날 녹화해 놨는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음. 늦게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늦게 합류하시는 분들은 그전에 나눴던 것들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음. 그랬는데 그거는 그 시간 내에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료가 모여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곳에서 전지현 선생님 네 지금 손을 들어 주셨네요. 네. 자 손 들어 주신 거 맞나요? 자 지금 마이크로 초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안녕하세요. 얘기하면 되는. 네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거 반갑습니다.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아까 놀라서, 이거 뭐지를 반갑습니다. 눌러보고 네네. 있었거든요. 네 의견을 좀 근데 말씀해 어쨌건, 주세요. 네. 네, 저는 늦게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까 음. 무속, 무속, 무소속의짐? 네, 무속이지. 그 얘기 하셨는데, 그게 뭐지? 이런 궁금함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음. 자료를 모아서 볼 수 있도록 락을 걸어놓은, 영상을 찍으면 락을 걸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음. 해서 볼 수 있게 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오픈 채팅방은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늦게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합류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늦게 들어온 사람은 그 이전에 사람들이 이 보통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눴던 거나 거기서 질문 나눴던 거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거든요. 들어온 합류 시점서부터만 모든 걸 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카페다 그러면 카페 같은 곳은 글이 보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오갔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자료를 검색을 해보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무소속의 짐 검색을 하면 이야기 나눴던 게 나오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 이게 폼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유 선생님, 전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다른 폼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있으신 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만 옮겨가시는 방식으로 아마 하게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일 것 같긴 하거든요. 100명 이상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120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이 다 이사를 가시는 방식도 될 수 있어서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걸 그럼 앞으로 이 오픈 채팅방에서 좀 의견을 받아보고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유지를 하든지 그렇게 좀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지금 채팅방에 보니까 오픈 채팅방에 유료 강연도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 선생님이 의견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몸은 기억한다 도서도 올려주시고요. 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떻게 할 건지 의견 받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과 그리고 이사 갈지 말지 결정해서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에 이미 다른 모임에서 약간 프로젝트처럼 저는 뭘 하기 전에 무조건 프로젝트 같은 걸 한번 돌려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단도 약간 프로젝트 성격으로 돌려봤던 것이기도 하고 그게 조금 더 프로젝트에서 반응이 좋으면 더 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이미 20챕터를 전에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돌려봤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하게 되면 매주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들 오늘 밤도 잘 무사히 주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특히 유 선생님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